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릿지 이용환입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반 만에 6,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아파트 거래를 등록할 수 있는 걸 감안해보면은 7,000건까지 넘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더불어가지고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2억 원을 또 넘어섰습니다. 집계한 이후로 가장 높은 금액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이제 상승기에 접어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나섰죠. 박상우 장관이 우선 지금의 상승세는 추세적 상승이 아니다, 지역적인 현상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오늘 이제 최상목 부총리가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 현상은 2020년, 2021년 같이 전국적인 집값 급등 현상이랑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공급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죠. 정부에서 이렇게 시장 안정을 위한 시그널을 내고는 있는데요. 정말로 2020년, 21년과 지금이 다른 상황인 건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울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달 거래 신고를 이달 말까지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촬영날을 기준으로 6,688건입니다. 시간이 더 있으니까 여기보다 더 높아지겠죠. 평균 거래 금액도 12억 원을 넘었고요. 근데 이게 자치구별로 보면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올해 초부터 중개사들이 가장 바빴다고 하는 강남 3구를 한번 보면요. 강남, 서초, 송파 요 세 곳의 거래량을 합치면 1,176건입니다. 서울 자치구가 총 25개니까 꽤 높은 비율을 강남 3구가 차지하고 있죠. 각 구별로 따져봐도 거래량이 2020년 이래로 지난달이 되게 높은 편입니다.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거래 금액이 26억 2,560만 원인데요. 이거는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지난 22년 6월이랑 거의 같습니다. 거래량이랑 아파트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남 3구 다음으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마용성 쪽을 한번 볼게요.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세 곳인데요. 여기 거래량을 합치면 또 922건이에요. 마포구만 일단 보면은 평균 거래 금액이 13억 2,485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 원 가까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물론 최고점을 찍었던 2021년 9월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고요. 근데 성동구만 또 따로 보면요, 거래량이 엄청 늘긴 했는데 평균 거래 금액은 작년이랑 비슷해요. 가격이 고점을 찍었을 땐 22년 9월이었는데 거래량이 16건밖에 안 돼가지고 보편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최근에 보면은 거래량이랑 평균 거래 금액이 늘고 있어요. 우선 관악구가 그런데요. 평균 거래 금액이 지난달에 7억 5,345만 원이었어요. 고점이 2022년 7월 7억 7,990만 원인데요. 거의 가깝죠. 거래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은평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의 모든 집값이 다 상승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노도강 지역을 보면요, 노원구부터 보면 거래량이 올해 늘고는 있는데 작년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또 평균 매매 금액도 6억 1,480만 원으로 작년이랑 달라진 게 별로 없죠. 고점을 찍었었던 때가 2021년 11월인데 이때랑 비교하면은 여전히 20% 이상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을 보면 강남에서 시작된 부동산 상승세가 마용성까지 퍼졌고 또 다른 지역까지도 퍼졌습니다. 근데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도권을 한번 볼까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KB 국민은행이 매주 부동산 추이 자료 내는 걸 있는데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계속 떨어지던 수도권 집값이 6월 첫째 주부터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저 때부터는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수도권도 서울처럼 지역별로 조금씩은 상황이 다르기는 해요.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이제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수원은 특히 영통구를 중심으로, 성남은 분당이랑 수정구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과천이나 안양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전반적인 거래량 자체도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1년만큼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수도권 역시 일부 지역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고양이나 평택, 파주 이런 곳들을 보면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또 동두천 같은 곳은 하락폭이 마이너스 0.43%로 엄청나게 크게 일주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평택이랑 안성은 지금 미분양이 심각한 곳으로도 유명해요. 지난 4월 기준으로 경기도 미분양 주택이 총 9,459가구에 달하는데요. 이 중에서 평택이 2,641가구, 안성이
1495가구입니다. 이 미분양 통계가 건설사들이 제출하는 자료로만 집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것보다 미분양 물량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기타 지방을 보면은 더 길게 말할 것도 없고요. 특히나 이제 지방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세종 같은 데는 전세가까지 빠지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수도권의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이랑은 좀 많이 대비적인 모습이죠. 근데 또 춘천이나 논산 같이 뭐 어떤 지역은 집값이 오르기도 하고 있어요. 네, 우선 저희가 데이터로만 현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은 일부 지역만 빼고 전반적으로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같이 오르고 있다. 또 수도권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강한 동네도 있다. 그런데 지방은 소수 지역을 빼면은 아직은 상승할 기미가 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한 건 이 다음이죠. 지금 데이터로만 보면 확실히 뭔가 상승장에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는데, 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한번 전문가분들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거래량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물론 추세 상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속도가 너무 빠르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 불안해하는 마음을 잠재우기에는 단순히 추세 상승이 아니다, 공급이 충분하다라는 메시지만으로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께서도 이제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미 윤석열 정부 시작할 때 270만 호에 대한 엄청난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와서 2만 호 신규 공급이 발굴이 된다, 뭐 이런 숫자 몇만 호 가지고 국민들이 이 정도면 기다리면 집값이 안정되겠다라는 심리적 안정을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시장의 수요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윤석열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는 건데, 여전히 정책의 방향성, 우리도 규제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발표 메시지만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기는 역부족입니다. 확실한 시그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집값 상승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기서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실제로 좀 던졌어야 되고요. 구두 개입이라도 좀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다든지, 반대로 지방은 지금 여전히 얼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서울은 규제를 하고 지방은 미분양을 좀 풀어주는, 뭐 예를 들어서 5년간 양도세 면제라든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겠다. 불안한 수요자들이 서울로 향하는 물길을 지방으로 좀 돌리는 실질적인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방으로 번지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충분히 전이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심이라는 건 전염병과 같아서 빨리 차단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번졌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충분히 번질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확산돼 버리면 지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논리적이고 정확한 시장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논리적인 시장이지만 1년, 2년, 3년 시장은 이 심리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오버슈팅 되면은 나중에 2차 하락, 또 급락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은 수도권 위주로 상승하는 거는 맞고요. 다만 지방의 경우에도 지금 침체된 곳은 지방 광역시 위주의 침체가 좀 깊은 상황이고,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약보합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다고 보면 수도권이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지방까지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개연성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우려하는 바는 공급 부족이에요. 이 공급 부족 현실화를 그야말로 안정시키려면 실질적인 공급 물량 확대가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기존의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29년도에 얼마 정도 된다라는 입주 물량 확인 수준에 불과해서, 가령 3기 신도시는 총 35만 가구가 발표가 됐는데 이거를 2기 신도시 수준인 60만 호까지 확대하는 이런 결정적인 물량을 확대해서 오히려 수요자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을 기하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다. 지역별 양극화 현상은 시차가 있을 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추이는 상승 초입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위주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특히 강남이나
강남이나 마용성 위주, 여기서 이제 서울의 인근 지역으로 확대가 될 확률이 높고요. 경기도에서는 대표적인 수원용인 성남을 필두로 해서 하반기 말 정도가 되게 되면 이런 상승세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시차가 늦어져서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이 들고, 가장 이제 심각한 것은 지방 광역시인데요. 광역시는 울산과 대전은 이미 양호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나머지 대구, 부산, 광주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번 아파트 거래량과 집값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서울과 수도권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것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정부도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메시지를 이제 일주일 새 2번이나 낸 것 같고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 오늘 발표한 대책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문가께서는 이미 전국적으로도 부동산 시장 상승기 초입에 접어들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공감했던 부분이,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인 어떤 흐름을 결정하는 거는 심리라고 해요. 지금 실수요자들이 이번에 내 집 마련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공포심리가 한번 확산되면은 정말 삽시간에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럼 2021년 같은 집값 폭등 사태가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이런 걸 막으려면 정부는 지금보다는 훨씬 강력한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브릿지였습니다.